살면서 사람들은 많은 문제들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들이 발생된 상황에서 가끔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거나 짜증으로 대응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돌아서면 후회가 될 때도 있지만 스스로 화낸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그 상황을 계속 되새기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인하곤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확인하다 보면 억울한 감정으로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면서 비슷한 상황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대응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 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할 때는 조심스러운 마음에 천천히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하지만 운전이 미숙한 초보자들을 도로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초보 시절에 주변 자동차들이 끼어들기 등으로 놀라고 억울했던 감정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는 짜증, 화로 바뀌면서 조그마한 상황에서도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곤 합니다. 운전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된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짜증과 화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감정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로버턴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 조절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더 높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화를 내거나 욱하는 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평소에 불안이 높은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쉽게 화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감정 표현은 태어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서 배운 감정 표현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곤 합니다. 감정은 인간의 주의 집중, 학습 또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과 깊은 연관성이 있지만 이런 중요한 감정 표현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개인이 알아서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불안한 감정을 이해하면 자신의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화를 내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벽주의. 사람마다 개인적 성향에 의해서 계획적인 사람과 즉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계획적인 사람은 완벽주의 성향이지만 완벽주의와 불안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완벽주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능한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두 가지 큰 유형으로 나뉩니다.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입니다. 적응적 완벽주의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긍정적인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유형의 완벽주의자들은 도전을 즐기고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며 일반적으로 높은 성취감과 만족도를 경험합니다. 즉 자신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며 긍정적 동기부여가 됩니다. 반면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결점에 대한 과도한 집중, 그리고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 대한 너무 엄격한 기준을 세워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지만 기준이 너무 높아 실패를 지속해서 맞이하면서 실망감으로 인한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행동, 성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준을 세워 엄격하게 평가하며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주변 사람이 자신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부정적 감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까봐 끊임없이 걱정하며 이로 인해 불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선호할 수 있으며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의 필요성은 자주 불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의식. 불안한 감정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의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의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신이 억울하거나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특히 자신의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외부 요인을 탓하는 경향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식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게 만들며 이러한 느낌은 불안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불안과 피해의식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지적 왜곡. 불안한 사람은 종종 부정적인 인지적 왜곡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을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자신이나 상황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피해의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외부화 경향.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나 불안정한 상태를 외부 요인에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내부적 노력보다는 외부 요인을 탓하는 것으로 피해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통제감 부족.
불안감이 높은 사람은 종종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통제감의 부족은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저하시키며 이는 피해의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안을 관리하고 인지적 왜곡을 교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율성. 회사에서 자신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상사의 지시가 불명확하여 자신의 업무를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 어떨까요? 이처럼 인생에서 자기 통제감의 부재는 다양한 정서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 불안은 그 중에서도 흔히 경험되는 감정 반응입니다. 자기 통제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및 환경을 어느 정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느끼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 통제감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또한 자신이 중요한 상황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무기력감은 불안을 유발합니다. 자율성의 부족은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환경이 이러한데 어떻게 자율성을 증진시킬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율성이 있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우선 자율성을 얻을 수 있는 시도는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낮은 경우에 자율성이 낮은 환경에서 더 불안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불안의 종류 외에도 개인적인 성향, 환경에 따라 많은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이 분노로 표현되는 경우 자아성찰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바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작성해보세요. 첫째, 화가 났던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때의 생각과 감정을 작성해보세요. 길게 작성해도 좋습니다. 둘째, 작성된 내용 중 가장 화가 나는 단어를 하나만 고르세요. 셋째, 그 단어가 화가 나는 이유를 다른 감정으로 표현해보세요. 예를 들어 불쾌한, 좌절한, 낙담한, 진이 빠진, 상실함, 수치심, 조급함, 무력감, 부러움, 미움, 외로움, 소외감, 두려움, 피로 등 이렇게 작성해보면 화가 나는 이유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서 자신이 화가 나는 원인을 좀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게 되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분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발생되는 감정을 정확히 이해해서 자신의 정서적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분노 표출 이후에 발생되는 좌절감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짜증, 화,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